예, 오늘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뮤추얼 펀드 수수료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영 비용인데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뭐 일반 관리비, 자문비 등. 근데 이거는 주주한테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0.2에서 운용자산 대비 1.5% 정도의 운용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수수료가 이제 판매 수수료, 프론트엔드 로드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투자자가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고 펀드를 살 때 이 판매 브로커한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8.5%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한 6% 이내로 판매 수수료 차지가 되고 있고요. 이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한 뮤추얼 펀드를 low load 저수수료 펀드라고 그러고 투자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no load라고 그래서 아예 판매 수수료가 없는 무수수료 펀드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수수료 비용이 이제 환매 수수료입니다. 이게 백핸드 로드라는 건데, 이제 투자자가 펀드에서 상환을 하거나 해지할 때, 그때 지불하는 수수료로 보통은 5에서 6%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매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1%씩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수료가 미국에서는 그 SEC 그 증권감독원 규정의 12B-1에 근거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12B-1 수수료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식의 지금 수수료 체계를 보통 미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만드니까 이 수수료 내용은 마케팅 비용, 펀드 판매 비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매년 연간 수수료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판매 수수료는 가입할 때 수수료 내는 걸로 끝입니다. 이 펀드 관리자가 광고비, 연차보고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판촉물 제작 비용 등과 같은 판매 경비,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수수료 지급할 때 하여튼 이런 비용, 펀드 자산을 사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을 다 통틀어서 12B-1 수수료라고 하고요. 연간 미국에서는 평균 순자산의 1%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수수료 예제가 이 드라이퍼스라고 미국에서 큰 뮤추얼 펀드인데 이렇게 클래스 A, C, 클래스 I 이렇게 세 종류의 수수료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수료 구조를 보면은 클래스 A 같은 경우에 판매 수수료가 높은 반면에 판매 수수료를 포함한 12B-1 수수료는 낮죠. 반면에 클래스 C는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no load 뮤추얼 펀드인데 뭐가 많아요? 요 12B-1 수수료가 크죠. 이런 식으로 전체 그 비용 비율은 0.7%로 같음에도 그 구조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클래스 A라는 것은 요 판매 수수료와 함께 12B-1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12B-1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데 요 클래스 I라고 한 요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로 판매하는 거고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뮤추얼 펀드는 클래스 Y라고도 합니다. 근데 수수료가 심플하기도 하지만
없죠. 기관들 상대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수료를 많이 차지하는 펀드나 수수료, 그러니까 요 노로드 펀드는 나머지 비용은 있는데 주로 이제 판매 수수료가 없을 경우 무수수료 펀드라고 하거든요. 노로드 펀드라고 그러는데 성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높은 펀드는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 수수료가 별도로도 차지가 되지만 12B-1 수수료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 비교를 할 때 이 판매 수수료는 매입할 때 한 번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 12B-1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지만 요거는 매년 차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투자자가 장기간 펀드를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요 12B-1이 매년 차지가 되는 거니까 판매 수수료로 한 번에 차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초기 투자금은 10,000불이고 그거를 수수료 체계가 다른 요 세 개의 펀드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에 5년, 10년, 15, 20년이 지났을 때 펀드 그 금액이에요. 10,000불을 투자하고 이거는 지금 펀드 A가 판매 수수료도 없고 이 수수료 비용 비율이 0.5로 제일 낮습니다. 펀드 B와 펀드 C는 둘 다 비용 비율이 1.5%, 펀드 C는 1%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비율이 제일 높은데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판매 수수료가 없고 반면에 펀드 C는 비용 비율이 1%인데 판매 시점에서 판매 수수료가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그 비용이 낮은 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다른 펀드에 비해서 제일 수수료가 작다 보니까 큰 돈이 누적이 된다. 그래서 교훈은 수수료가 작은, 수수료 비용이 제일 작은 펀드를 선택을 해라. 가급적. 만약에 수수료 비용이 비슷하면 단기간일, 이 경우는 지금 판매 수수료가 8%인 경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그 펀드 B보다 작은데 이 경우는 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대신에 12B-1 수수료가 낮은 거고 이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12B-1 수수료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 C보다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그런 비교도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과예요. 성과. 주식형 펀드 매니저의 성과와 그러니까 월셔 5,000 지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아멕스에서 거래가 되는 3,600개 이상의 주식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주식형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지금 비교한 건데 요 파란색이 월셔 5,000 지수고 요 적극적으로 주식형 펀드를 매니지하는 이 펀드의 수익률이 요 약간 좀 회색 비슷한 색깔인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월셔 5,000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적극적으로 주식형 펀드 매니저의 실적은 어떻다? 실망스럽다. 지금 평균 수익률이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에 돈을 맡기느니 이 그림의 교훈은 차라리 이런 지수를 그냥
쫓아가는 그런 뮤추얼 펀드나 ETF를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성과인데, 이거는 그러면 조금 전에 예제는 평균 그 펀드 매니저의 평균 수익률을 본 거고, 요거는 제대로 그 펀드 매니징을 잘하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의 경우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그러면 높으냐? 이제 이거를 그 실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95년도에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뮤추얼 펀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2년간 상위 50%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펀드가 그 다음 2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70년대 펀드의 경우는 지난 2년간 상위 50%였던 뮤추얼 펀드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2년 동안도 상위 50%에 들어가는 게 65.1%였고 하위 50%였던 펀드는 그 다음에도 하위로 남아있는 게 64.5%였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만약에 무작위 뮤추얼 펀드의 그 투자 실적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이 네 칸이 50, 5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좋은 펀드인 경우는 계속해서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대각선 상에 있는 값들은 100%가 돼야 돼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 다음에도 실력이 좋고 실력이 나쁜 사람은 그 다음에도 실력이 나쁘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50%보다는 높은 65% 그렇지만 100%보다는 작은 6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 약간의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그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그 투자 실적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980년도로 넘어가면 70년대에서 80년도로 넘어가면 거의 50%씩 떨어집니다. 무작위 약간 50%였던 지난 2년간 상위 50%에 속했던 사람이 51.7%로 약간 50%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70년대 결과랑 비교하면 뭐 거의 50, 50으로 무작위 숫자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80년대 들어서는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계속 잘하고 못하는 펀드 매니저가 계속 못하는 그런 경향, 그런 지속성은 70년대에는 약간 관찰이 되었으나 80년대는 관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사실상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투자 수익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NAV 가지고 1년 동안 NAV의 변화를 시초 시점의 NAV로 나눠주면 일단 뮤추얼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배당과 자본 이득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은 그런 분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합해줘야 되는 해서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투자 수익률 계산에서 펀드 매입할 때 지급한 판매 수수료는 지금 무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비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용, 12B-1 등의 비용은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펀드 가입할 때 지급한 판매 수수료는 여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에 또 빠져 있는 비용이 또 뭐가 있냐면 비공식 보수가 있습니다. 비공식 보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소프트 달러라는 건데 이 소프트 달러에 대한 그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증권회사는 이제 그 뮤추얼 펀드가 증권회사한테 그 돈을 맡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주식 호가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줘요. 그러면은 이 펀드는 이런 비공식 보수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데도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안 낮추고 대신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증권회사의 이 높은 수수료가 결국은 투자 성과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비용, 이 비공식 소프트 달러 보수는 이 투자 수익률 계산에 빠지고, 이게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